네, 이번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들을 입력하는 화면이었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따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입력하는 화면도 나와 있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뭐 하나씩 뭐 월일이라든지 또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4페이지에 자, 상단에 부가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 상을 캡처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매출과 매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하는 거래는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매입과 관련된 코드는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다음 밑에 보시면 매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요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유형인지 요거를 매칭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거래일 때는 이 유형을 쓴다 라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매출 유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은 우리 말 그대로 매출에 관련된 그러한 거래들이고요. 자, 11번 코드 과세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 11번 과세 유형을 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일단 과세가 되는 과세도 표시를 하시고요. 자, 면세가 아니죠. 과세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1번 과세 유형을 쓴다. 이 정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12번 코드 보시면 영세라고 되어 있죠. 자, 로컬 LC 등에 의하여 이게 신용장이란 뜻이에요. 로컬 LC가. 자, 영세율 매출을 했을 때 자, 영세율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용장에 대한 거잖아요. 즉 우리가 국내에서 직수출이 아니고 국내에서 이거 나중에 건너서 결과적으로 수출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내 간의 거래는 이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요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까지 이때는 영세라는 유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직수출과 다르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요. 즉 외국으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간의 거래는 12번 영세 요 유형을 쓴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출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쭉쭉쭉 내려오셔서 16번 수출이라는 유형 보이시죠? 요거랑 영세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봤던 거는 자, 국내 간의 내국 신용장을 이용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가 영세 유형이었다면 16번 수출 유형은 직수출인 경우입니다. 지금 가장 끝에 보시면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직수출을 했을 때는 외국이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직수출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16번 수출이라는 이 유형을 적용을 한다. 영세와 비교하는 그러한 그런 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 면세라고 볼게요. 자, 13번 면세를 보시면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출했을 때 그 다음에 면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발행을 했을 때는 13번 면세라는 유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화한이라는 거 여러분들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세 재화 중에 하나고요. 또는 뭐 정육점의 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면세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 계산서까지 발행했으면 13번 면세 유형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건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증빙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쨌든 세금 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니면 계산서 같이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거였다면, 건별은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발행하지 않는 그러한 매출 같은 거 있죠. 증빙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건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15번 간이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출은 받고, 그 다음 17번 카과라고 되어 있죠. 카과는 카드 과세의 줄임말이에요. 자, 보시면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 매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되는 것을 매출했는데 그거를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과라는 17번 유형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카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카드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매출한 거 똑같지만 그 매출한 것이 면세제화다 라고 한 경우에는 자, 카면이라는 18번 유형을 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카0이죠. 요거는 영세율 고차이고,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면건 이런 것도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22번 현과, 요건 중요합니다. 현과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과세 요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에 의해서 과세 매출, 즉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매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 과세, 현과 유형을 쓴다. 자, 그 다음에 현면은 뭐겠어요? 면세되는 그러한 매출이 됐을 때 현면이다. 현영은 영세.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형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어떨 때 어떤 유형을 쓴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별로 다음 시간부터 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씩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매입 유형이죠. 매입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출을 봤다면 반대로 매입되는 경우에도 각각 거래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자, 51번 코드부터 시작을 하죠. 51번 보시면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출에서 봤던 과세랑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죠. 매출에서 과세는 우리가 과세되는 것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라면, 자, 매입에서의 과세 유형은 자, 공급을 받고 어떤 것을 과세가 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아니고 교부를 받은 경우죠.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게 과세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영세라고 되어 있죠. 영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요. 이것도 국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영세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 면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 면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죠.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거를 교부받은 경우, 자, 면세고요. 자, 매출과 어느 정도 여러분들 비교가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54번 불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입에만 있는 유형이고요. 불공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즉 불공제의 줄임말이고요. 우리가 불공에 대해서는 이론 시간에 어떤 것들이 불공 요건이 있는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줄임말로 차등 세차 토면접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는 뭐예요? 개별 소비세법상 요 자동차 요거 여기서 차고요. 자, 등은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세는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못한 거. 그래서 1번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요게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불공제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자, 사등세차
토는 뭐예요? 토지고요. 토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은 접대비. 그리고 면은 면세사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불공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54번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 유형별 회계 처리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매출에서 우리 수출, 직수출 그거랑 대비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수입했을 때 요거를 수입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금전은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57번 카과를 보도록 할게요. 카과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과세되는 물건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경우 카과고요. 카면은 카드로 면세되는 항목 매입했을 때, 카형은 영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면건은 패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1번 현과라고 되어 있죠. 현과는 현금 영수증, 과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과세 물건을 매입했다. 그럼 현과가 되겠고, 현면은 면세를 매입했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62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요거를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유형별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쭉 보시면 뭐 수량 단가, 그 다음 공급가액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렇게 그 칸수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본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문제 주식회사 파랑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 코드, 자, 107이라고 해서 파랑이라는 회사로 들어가 보겠고요. 일단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전표 입력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밑에 있고요. 이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1월부터 12월로 해서 편하게 입력을 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단위로 설정을 일단 해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거래라고 했고요. 일단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1번 6월 2일 날 주식회사 명왕성에 컴퓨터 2대고요. 하나당 1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매출한 거래죠. 즉 우리가 메인 매출 중에 매입이냐 매출이냐 요거부터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단 매출 거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날짜부터 쓸까요? 6월 2일이죠. 자,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과 똑같습니다. 6월 2일이라고 해서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유형이라고 나오죠. 유형은 지금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왼쪽은 매출, 오른쪽은 매입이라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유형인지만 판단해서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출한 거죠. 지금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부가세 과세되는 제품을 매출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유형 쓴다고 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우리 매출 유형 중에서 11번 코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매출했고 일단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했으면 과세 유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유형이 파악이 끝났으면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유형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매출이고 과세 매출이다. 그러면 몇 번 코드예요? 11번 코드. 유형에 11번을 입력하시면 과세라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품목이라는 칸이 있어요. 품목은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라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문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엔터를 치면 수량으로 넘어가죠. 자, 수량은 지금 몇 개예요?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량 2 하고 엔터. 단가는 하나당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당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죠. 100만 원. 자, 하나당 100만 원이다. 단가를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우리 부가세 별도의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이 순수한 물건가액은, 즉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고 거기에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10% 부가세가 따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량과 단가가 문제에 제시가 된 경우에는 수량 단가만 입력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 쳐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코드라고 나와요. 이 코드는 무슨 코드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F2를 눌러보시면 거래처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과 동일하게 F2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다가 우리가 한 거냐면 명왕성이라는 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 걸어주시고 엔터 치시고, 자, 옆에 이제 전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전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게 우리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또는 우리가 종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전자냐 종이냐를 표시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면 1번을 누르시면 돼요. 1이라고 누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 전자에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하단에 도움말을 보시면, 자, 전자 여부, 1번은 여고, 0번은 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면 1번을 누르시면 되고 종이면 아니다 라고 해서 0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까지 표시를 했으면 엔터를 치시면 분계라는 칸으로 넘어가게 되죠. 분계도 마찬가지로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 분계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번은 분계가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5번 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현금 거래면 1번, 아니면 외상으로 우리가 상거래를 했다. 그러면 2번 외상. 그 다음에 혼합이다. 그러면 3번 혼합. 이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1번은 뭐겠어요? 1번은 뭐 출금 전표 또는 입금 전표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은 뭐예요? 차변, 대변 각각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전표의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현재 분계 유형은 뭐냐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금 거래라는 얘기예요. 전액 다 현금 거래니까 분계 유형은 1번 현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분에 하단에 이제 자동적으로 분계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왼쪽에 보시면 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입금이라는 얘기는 입금 전표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매출을 하고 전액 현금 거래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 금액, 부가세 금액만큼 자동 분계가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출을 해서 그 세액만큼 10%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에서 예수금이고요. 부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즉 요거 예수금은 뭐다? 매출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200만 원, 우리의 순수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즉 200만 원이 우리 회사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변의 합계 220, 대변의 합계 220, 그래서 확인하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면 하나의 전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분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분계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8월 5일 날이 나오죠. 8월 5일 날이 나오고요. 자, 주식회사 스타에 컴퓨터 2대 30만원 하나당 30만원이고요.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건 뭐예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요거는 외상으로 매출한 것만 달라요. 외상으로 매출한 것만 달라요. 그러면 자, 8월 5일 날 날짜 마찬가지로 8월 5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유형은 우리가 매출한 거고 과세되는 것을 매출했기 때문에 11번 유형이죠. 자, 11번 유형이고요. 그 다음 엔터를 치시면 자, 컴퓨터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랑 단가가 나왔죠. 수량은 2개, 단가는 3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자,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F2번 눌러서 자, 스타라는 공급처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분계 유형이 아까랑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는 전액 현금 거래였다면 지금은 외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거래 해가지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과 대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차변에 왜 외상매출금이 저절로 분계가 됐냐면 지금 우리가 외상거래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즉 매출세, 그 다음에 나머지 공급가액, 순수한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이라는 우리 회사의 매출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자동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봤던 게 이제 우리 매출에 대한 거였죠. 매출에 대한 거였다면 반대로 매입에 대한 것도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고요. 자, 268페이지 2번 보시면 7월 3일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성에서 컴퓨터 부품, 자, 이거를 매입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래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 날짜가 7월 3일이다. 날짜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이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오른쪽 매입 유형을 보셔야 되겠고요. 매입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러한 재화를 매입했고요. 거기 플러스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쓰는 유형이 뭐다? 과세 매입, 즉 51번 과세 유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51번을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품목은 컴퓨터 부품이에요. 그래서 부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100개고요. 엔터 치시고 단가는 5만원이에요. 자, 5만원 단가를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저절로 계산이 되겠고요. 엔터해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공급처명이 나오죠. F2번을 눌러서 공급처가 화성이죠. 화성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고요. 전자 여부는 뭐예요? 전자 맞으니까 1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 자, 분계 유형은 지금 문제에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현금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이 분계 유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계 유형까지 선택을 했으면 하단에 출금 전표라고 해서 전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구분에 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출금 전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라고 분계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전액 다 현금 출금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변에 금액 50만 원 온 거, 요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매입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한 것이다 라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즉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차변의 500만 원은 뭐예요?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산 거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 자, 문제 없이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9월 7일 분계 마저 보도록 할게요. 4번이고요. 자, 주식회사 지혜상사의 컴퓨터 10대고요. 하나당 70만 원 부가세 별도 매출하고, 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0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9월 7일이라는 날짜부터 쓰고요. 유형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우리가 매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매출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출한 거고, 그 다음 플러스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다? 자, 과세 매출, 즉 11번 유형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목은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 자, 수량은 문제에 10대라고 되어 있고요. 단가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당연히 자동 입력이 되어 있고, 엔터 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코드는 F2번을 눌러서 거래처 지혜 상사입니다. 자, 엔터 치시고 넘어가 주시면 전자 여부죠.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서 이제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으로 전액한 게 아니고 또는 외상으로 전액한 것도 아니고 현금 일부, 그 다음 외상 일부잖아요.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계 유형 중에서 3번 혼합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혼합을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할 수 있게끔 구분해 대변 아니면 차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적으로 생성된 분계를 보시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즉 우리가 매출했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고 지금 대변에 부채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순수한 매출은 공급가액인 700만 원,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 매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적으로 완성된 분계만 보면 대변만 자동 완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래에 따라서 우리가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 요 가장 밑에 칸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이제 밑에 칸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요 커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변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차변 3번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대변, 차변, 3번, 4번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러면 3번 차변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고 계정 과목 F2번.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거는 얼마예요? 현금 해서 5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을 현금 받았고, 그 다음 3번 차변으로 해가지고 F2,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270만 원은 자동으로 분계가 금액이 채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혼합 유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첫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각각 유형의 개념을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유형별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